먼저 최근에 있었던 뉴스죠. 극우 유튜버 김상진 구속됐습니다. 5년 전에는 죽이겠다. 지금은 윤지킴이 유튜버의 최후. 2019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박근혜 수사하고 이럴 때 죽이겠다고 공개 협박했었단 말이에요. 이 유튜버 김상진이 법정 구속됐어요. 예, 김상진이 그 전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정원 심리전단 민간요원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팩트예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추천 네이버 편집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민간요원 출신. 자, 이 갈라치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그리고 국정원도 개입돼 있었던 이 이야기 제보 메일이 왔습니다. 딴지클리앙의 딜라이트라는 리그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인터넷 여론조작단을 파고 특히 국정원 여론조작, 젠더 갈등 등 몇 년간 추적하셨던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메이저 신문, 다스베이다, 열린공감TV 같은데 제보가 보도가 되기도 하셨던 분이래요. 네, 이분이 국정원 애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인간들 갈라치기 글도 확인하고 했는데 과거부터 있던 갈라치기 글, 과거 손가역 운영진 돈칸 활동 및 본색에 대해 제보합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의 제보인지 진짜 와, 이런 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버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노노데모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면 과격 불법 촛불 시위 반대 시민연대, 이명박 정부 때 노노데모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촛불 시위가 너무 과격하게 되는 걸 반대한다, 이런 카페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시간 나시면 아고라 좀 가세요. 저들을 분열시켜야 됩니다. 알바주의보,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떠드는 놈이야말로 내부의 적이다. 이렇게 분열시켜라, 나름대로의 작전을 알려주는 글이 있습니다. 티나지 않게 댓글 다세요. 아무리 우리끼리지만 한겨레는 좀 그렇다. MBC가 과연 우리 편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티나지 않게 댓글을 달아라. 가끔 미숙한 우리 편이 만나지더군요. 그때는 다른 글 보니 알바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편을 들어줘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작전을 공유합니다. 분열시키고 티나지 않게 댓글을 달아라. 자, 그리고 프락치를 모집합니다. 다음에 댓글 달기는 효과가 없습니다. 추천이나 공감, 비공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진 분들은 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차라리 프락치가 되어서 그들이 역발상적으로 자제력을 가지도록 심리전을 펼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모차를 진압 시 뒤에서 밀어 희생자를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희생으로 촛불을 타오를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극악한 인간 같지 않은 글을 써야 합니다. 자극적인 표현으로 노사모 애들과 촛불 간의 분열을 부추겨야 합니다. 노무현은 더러운 변절자, 노무현은 더 이상 동지가 아니라 기회주기적인 배신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멘트죠.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적으로 만드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문재인을 적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잘 먹혔어. 근데 박주민, 최강욱, 정청래, 이재명이 적이다, 이런 논리를 막 펴기 시작합니다. 비슷하죠? 전략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프락치를 모집하자. 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댓글이에요. 노사모와 노통은 주사파의 교육을 받습니다. 큰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프락치 할 분과 여론 조성할 분을 나누도록 하죠.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프락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론 조성할 사람들, 팀을 나눠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천사의 꿈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에요. 프락치를 심어서 폭도들에게 서로 내부 분열을 일으킵시다. 서로 프락치로 몰기 작전. 천사의 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거 하는 애들이 네이버 극우 카페 운영진들로 국정원이랑 여론 조작하는 애들이다. 노노데모 주요 운영진들, 국정원 산하 조직 직원, 기사. 자, 기사도 한번 보여줄 건데 이때 이분이, 제보를 주신 분이 관련 아이디 막 검색해서 찾아보고 카페 홍보단지도 엄청나게 팠고 국정원 요원과 시위 같은 활동을 주로 했고 구구 네이버 카페장 모임 참사랑방 카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구구 네이버 카페장 모임인 또 카페를 만들어 거기를 또 이분이 발견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이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갈라치기, 이걸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 안티페미, 페미 이슈로 가서 남녀를 갈라치기 하면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 페미, 반페미, 이런 식으로
또 활동이 이어져 갔다는 겁니다. 성재기와 13년 정도 극우 안티페미 활동했고 이들이 안티페미 웨이브의 핵심, 국정원과 함께 여론 조작을 했었던 경력직들이 시대가 바뀌어서 페미라는 이슈를 가지고 갈라치기를 시도했고 그건 먹혀 들어갔죠. 온갖 남성단체, 안티페미 단체가 이들 작품이고 좌파로 위장한 안티페미 카페, 노무현 사진 걸어놓고 아프리카 TV 만들고 왼쪽에서 좌익 커뮤니티 식민지화 점령하자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요때 국정원하고 같이 여론 조작하던 애들이 반페미 운동하는 것처럼 와서 갈라치기를 시도했고 그거는 먹혀 들어갔다 라는 이야기예요. 2016년 주간동아 기사입니다. 촛불의 인형곰새해달라 요청, 광우병 집회 반대 시위 정부 개입 의혹. 자, 어버이연합 게이트, 어버이연합이 돈 받고 시위해줬다라는 게 한번 터지죠.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오래전부터 보수 성향 단체나 활동에 개입해왔음을 시사하는 증언이 나왔는데 주인공이 누구냐? 이 증언의 주인공이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과격 불법 시위 행위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주목받았던 카페 노노데모가 나오죠. 당시 이 카페 운영진과 핵심 회원으로 활동하는 인물 4명이 증언을 합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들과 기존 보수단체가 이 모임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 시도한 것으로 안다. 이런 공통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노노데모는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이걸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해서 주목을 받았고요. 크게 알려진 결정적 계기가 황장엽이 지지의사를 담은 편지를 노노데모 측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주목을 받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모임은 단체 이름을 내걸고 지상파 TV 토론에 출연하는 등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모임 초기 활동 핵심 운영진 가운데 한 명이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직원이었다. 이 인물이 단체의 초기 방향 설정이나 운영 방식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예컨대 황장엽의 지지 편지가 바로 운영자의 작업 결과였다. 노노데모 회원분도 계시네. 노노데모 활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정부, 국정원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접근해 다양한 주문을 했다는 증언을 합니다. 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원 국내 파트 관계자들이 그 주체로 지목이 됐다. 이들이 격려를 이유로 회원들에게 접근해서 조직 운영 시위 방향을 두고 요청사항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노노대원 회원으로 활동하던 핵심 관계자는 초기 운영진 사이에서는 촛불 집회와 이념적 대립각을 세우는 대신 건전 시위 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어. 그러니까 노노데모라는 커뮤니티가 카페가 만들어진 건 과격 시위를 반대하자. 촛불 시위 자체 니들은 좌파야 빨갱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촛불 시위가 과격하게 되는 건 우리가 반대한다. 어찌 보면은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나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과격해지는 건 반대야.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국정원 등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고 돌아온 회원들이 촛불 집회에 종북 등 이념 공세를 가해야 한다는 주문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운영자는 정부 관계자들이 핵심 회원들을 만나 식사 등을 대접하며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얘기는 모임 내에 공공연한 일이었다. 모임 특성상 정부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일종의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때문에 이들 자리에서 나온 요청을 단체 운영회의 등에서 관찰하려 애쓰는 회원이 수시로 나타났다. 자, 어찌 보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좋은 취지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여기에 정부가 개입을 하고 거기에 핵심 멤버들은 그 모임에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의 힘을 가지고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2008년 12월에 운영진 내부에서 심각한 의견 충돌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정부나 국정원의 입맛대로 이 노노데모라는 커뮤니티를 움직이고 싶은 사람과 순수한 목적으로 노노데모의 뜻에 동조했었던 회원들 간에 운영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운영진이 대부분 동의 없이 강제 탈퇴 처리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노노데모가 젊은 보수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라는 이미지를 얻으면서 이를 실질적인 하부 조직으로 흡수하고자 했던 기존 보수단체나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싶어하던 당시 정부의 섣부른 개입이 만들어낸 결과 이렇게 해서 노노데모가 힘을 잃게 돼요. 와야 된다라는 거죠. 국정원 측은 전혀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관계자가 기존 보수단체와 차별화를 꾀했던 운영진들이 단체 내부에서 좌파로 몰리면서 강제 탈퇴당하는 일이 반복됐고 많은 회원들이 실망해서 떠나갔다. 노노데모가 이렇게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세력들이 권력과 결탁을 해서 이 갈라치기 작전을 시도했는지 노노데모라는
카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자, 참사랑방, 극우 커뮤니티의 주인장들이 모이는 또 카페, 참사랑방을 이분이 찾았는데 예스맨이라는 닉네임을 쓰는데 이 사람이 천사의 꿈과 동일인입니다. 아까 나왔던 천사의 꿈이라는 사람과 동일인인데 이제 참사랑방은 실천하는 보수로 거듭날 것입니다. 협조 요청 이러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회원분들이 글 작성할 때 가능한 한 네이버 검색어 순위에 있는 단어를 넣어서 제목을 달아 주십시오. 참사랑방이 이제 외연합단을 통해서 1만 회원 시대를 여는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야, 회원수가 10,000명도 안 되는데도 이 정도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죠. 저는 구독자 수 30만인데 별다른 영향력이 쥐뿔도 없는데 말이죠. 이게 요령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노하우가 있어요. 갈라치기에 노하우가 있는 애들입니다. 회원수 3만이 넘는 카페를 모두 현황 파악하여 회원수 만을 기점으로 1000명의 별동대 조직하여 한 카페에 5명씩 가입하고 200개 카페 좌파 선도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동대를 만들어서 가입자 수가 많은 카페에 다 침투해가지고 이거를 장악하고 우리가 먹겠다. 이런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0개 카페에 5명 1개조 로테이션으로 카페를 교대로 순환하여 교체할 예정이다. 이유는 왜 그러냐? 좌파 카페에 일주일 내 강퇴할 걸 예상해서 계속 다른 조가 카페에 강퇴한 만큼 보충되어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냥 조직적입니다. 네이버 검색어를 위한 블로거조와 다른 카페 연대 활동을 통하여 지식인 답변조, 주요 뉴스 댓글 활동 적극 참여할 거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 힘으로 만들겠다. 이야, 조직적입니다. 자, 이 글에 댓글이 하나 달리는데요. 탁견이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아이도미니라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냐면 놈들의 패거리로 성재기 오른팔, 근래에 안티페미협회 부회장, 잠깐 언급한 김상진 패거리, 남성연대회장 김동근과 다른 분파. 둘이 성재기 왼팔 오른팔이다. 프락치 모집글을 쓴 강종원 천사의 꿈은 허위사실 유포로 이재명 대표에게도 고소당한다. 이 사람은요, 강종원, 천사의 꿈, 강종원 씨 분당경찰서에서 고소당한 사건으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지요. 강종원 씨를 소재불명으로 공소중지 지명수배한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미 고소를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꿈, 예스맨, 강종원입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강종원 등장을 하죠. 자, 노노데모 초기 운영자였다. 노노데모가 너무 이념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순수성을 강조했으나 촛불 시에 분노한 많은 분들이 그것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영구 탈퇴됐다. 거짓말이죠. 순수성을 강조하긴 무슨 순수성을 강조합니까? 그리고 천사의 꿈이란 집사람 아이디로 들어갔으나 다시 영구 강퇴당했다. 강종원이라는 사람 아직도 안티페미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원세훈 국정원 여론조작 표적 1호는 노무현이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원세훈이 취임하자마자 첫 여론조작 대상은 노무현이었어요. 업무 파악이 끝난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에 올린 국가보안법 반대글에 대한 대응 활동을 지시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반대한 이유는 그것이 관용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원세훈은 이거를 노려라 반박 심리전을 주문했다는 거예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 지시가 내려온 이후 심리전단이 보고한 조처는 구체적이었는데 방송, 구구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사이버 여론 대응했어요. 다음과 그리고 민주주의 2.0 온라인 사이트에 반박글을 800여 건 올리고 베스트글 1, 2위에 선정됐다는 내용도 보고합니다. 전문가를 활용한 언론기구, 안보지킴이라고 주장하는 극우 매체에 실린 온라인 칼럼, 종교방송에 출연한 인사, 노 전 대통령 규탄 발언, 심리전단 활동 결과로 보고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도 원세훈의 심리전 대응 지시가 내려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좌파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심리전단은 좌파 제압 논리를 개발해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했다고 보고합니다. 자, 갈라치기 개요였어요. 젠더 갈등 갈라치기는 일단 뺀 겁니다. 양이 엄청 많은가 봐요. 원래는 손가역 운영진 돈칸에 대해서 얘기하려 했는데 일단 이 역사, 갈라치기의 역사. 이 손가역 운영진도 이 동칸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이 뭐냐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손가역,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것처럼 손가역의 눈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손가역 운영진을 차지하고 지하 카톡조를 만들고 공격조를 만들어서 멀티닉으로 기사에 댓글 쓰고 민주인사 욕하고
미건스 등 도발하러 다니고, 미건스는 정봉주 전 의원의 팬카페입니다. 오로지 네거티브 싸움만 주구장창하다가 심한 네거티브 활동으로 손가역에서 잘리자 2개의 이재명 카페를 만들고 2개의 민주인사 카페를 만들었는데 결국 극우 유튜버 황장수 선전하거나 구구 매체 기사 올리는 카페 운영진과 함께했다는 스토리. 이거 전략이 비슷한데? 난 이재명 지지해 하면서 민주당 인사들과 갈라치기를, 전략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 당시에 지지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지했죠. 그래서 문재인 선거 캠프 쪽에 손가역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이게 손가역이 결국 이재명 지지자들이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거 캠프 쪽에 제보를 했어요. 이분이 내용들이 상당히 심각해서 민주당 내 이재명 악마화에 도움을 준 게 아닌가 후회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수의 극우 뿌락치들이 이재명 지지자인 것처럼 그쪽에 들어와서 이 작업을 친 건데 문재인 선거 캠프 쪽에다가 제보를 했다. 그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조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외에 대한애국당, 책일갈이라고 과거 이재명 지지자라고 유튜브 하던 인간도 있었고 주요 컨텐츠는 문파 문재인 욕하는 거였다. 그리고 가짜뉴스 진원지라는 것도 알려지는데 이것도 이 기사를 좀만 볼게요. 한겨레 2018년도 기사인데 극우 채널이 노회찬 타살설 만들고 키웠다 이러면서 한겨레가 가짜뉴스 7개를 선정을 했어요. 뭐냐면 태블릿 PC 조작, 요거는 저는 진짜인 것 같은데 5.18 북한 특수군 개입, 노회찬 의원 타살, 19대 대선 부정선거, 정부 여당 개헌 뒤 고려 연방제 추진, 북한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지령, 문재인 문현동 금괴 도굴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추적을 해보니까 유튜브 유사 언론 채널들이 거대한 하나의 가짜 뉴스 공장이더라. 기존 언론처럼 특종 인용 반론 사이클로 순회하면서 이렇게 계속 증폭시키는 작업. 가짜뉴스는 유튜브 극우 채널이 급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연료였다. 자극적이니까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노회찬 의원 타살설은 뉴스타운 TV 필두로 10개 주요 채널에 퍼져 있는데 이게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 이용식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두경부 외과 교수를 출연시켜요.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위치, 자세, 상태, 주변 정황을 봤을 때 마취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떨어졌다. 부검을 해야 된다. 그럴싸하죠. 이 얘기 들으면 전문가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타살 아닌가 생각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가 누구냐면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이른바 빨간 우이 가격서를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봐야 돼. 이런 사람을 출연시켜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자, 가짜뉴스에 대한 반론, 존재감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태평 김일선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문재인 금괴 도굴설을 퍼뜨립니다. 이것도 저쪽에서는 꽤나 먹혔어. 이걸로도 짭짤하게 벌었을 거야. 왜냐? 문재인이 금괴 100톤? 갖고 있거든. 도굴설. 이걸 선구자 방송. 적극적 반론을 합니다. 선구자 방송은 가짜뉴스를 엄청 많이 다루는 가짜뉴스의 허브였는데 금괴 도굴설은 거짓된 주장이라고 공격합니다. 서로 가짜뉴스를 인용하면서 성장하지만 서로 가짜뉴스를 좌파의 공작이라며 견제하면서 성장하기도 하더라. 이게 이 갈라치기를 하는 이 세력들의 역사입니다. 노노데모라는 그 이명박 정권 당시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있었고 손가역,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약간 팬클럽 같은 거였죠. 그 당시에 손가역 때문에 눈살 찌푸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 갈라치기 세력들의 작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자신의 팬덤이었던 손가역을 손절합니다. 진짜 현명하죠. 쉽지 않은데. 정치인이 자신의 팬덤을 손절한다? 이거 쉽지 않은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역 때문에 이재명이 싫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그게 이 작전 세력들이 손가역에 침투해서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노노데모라는 사이트에서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서 갈라치기, 저들을 분열시켜라. 구체적인 전략들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쓰고 있는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반갑고 잘 듣고 있는 채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에 대한 비판은 사라지고 민주당과 민주당 근처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루기 시작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카톡방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 총선 때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똥파리라고 부르는 세력들이요, 다시 민주당 쪽으로 쑥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치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정치인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전략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여기서 많이 보던 건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또 추가적으로 또 제보를 해주시면 이걸 또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는 것과 비난하고 저주하는 건 다른 영역이에요. 잘못하면 비판해야죠. 이재명 대표라고 신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 생각에 잘못된, 이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크게 비판하지 않으려는 것,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재명도 신은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면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하면 완전 적으로 돌리는 것, 이것도 사실 잘못된 거고, 이재명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 이걸 활용해서 잘못된 적을 막 만들어내요. 그게 대부분 민주당 사람들이더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들의 수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들의 수법과 똑같네? 라는 걸 알게 되면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 갖고 왔고요. 제보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갈라치기를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던 인간들이 페미라는 이슈를 잡고 이걸로 다시 갈라치기 들어갔고, 이거는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 이슈가 민주당은 페미, 국민의힘은 반페미,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갈라치기가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세력들도 우리가 냉정하게 잘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분석할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력들은 꾸준히 나올 거고, 여기에 우리가 너무 부하내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 정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스피커는 더할 말이 필요 없죠. 신도가 돼서는 안 돼요. 자, 김어준이 이재명의 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그러면서 내거는 논리는 김어준이 잘못한 거 하나를 똑 떼와요. 이거 봐라. 근데 김어준이 잘한 것, 김어준이 민주당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건 전부 다 빼버리는 거죠. 저거 보니까 김어준이 이재명 적이 맞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김어준 신이 아니에요. 김어준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걸으면 되는 거야. 저거는 아닌 것 같아. 걸러 듣고 잘하는 건 잘한다 해주고 하면 되는 거지. 잘못한 거 하나만 똑 떼서 이건데도 김어준이 이재명 적이 아니라고? 너도 구독 취소! 구독 취소할 때는 조용히 해요. 구독 취소라고 댓글 쓰는 사람들 무서워하라는 거야 뭐야. 어이없는. 조국이 윤석열과 같은 편이다. 이제는 거기까지 가버렸잖아. 철천지 원수를 같은 편이래. 이래서 요즘에 그 갈라치기 전략이 이제 너무 많이 가서, 왜냐면은 문재인이 이낙연 편을 들어줬어야 되는데, 이낙연 손을 들어주고 새로운 미래 이런 거 좀 도와주고 이낙연 편을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도와줬으니, 그리고 민주당 선거운동하는데 갔으니 이 내각제는 좀 안 먹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안 빠졌습니다. 이들은 유구한 역사가 있다. 이들의 장난질에 우리가 놀아나지 말자, 이 얘기예요.